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9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서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9주차에서 이제 그 이그샘플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이 함수 이 그 프로그램은 에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에코 서버 프로그램인데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요. 예, 굉장히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그 동기가 아니고 비동기 통신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학기에 해봤잖아요. 비동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IOCP 만들어야 되고 뭐 참 어마어마하게 복잡했죠. 네, 그래서 이 이그샘플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눈에 익은 것도 있죠. 약간 뭐 소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익긴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IO 콘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IO.run 이 정도 외에는 크게 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것들은 없네요. 어, 여하튼 지난 학기에 했던 그 IOCP보다 훨씬 더 줄어든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지금 이게 비동기인데 우리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그 운영체제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우리가 돌리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IOCP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IOCP 우리 지난번에 해봤습니다마는 예 그래야 뭐 IOCP를 생성하고 억셉트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하고 뭐 등등등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이거보다 로 레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물론 부스트 아지오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멀티 플랫폼 그러니까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유닉스 뭡니까 그 윈도우즈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했던 C++ 11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들 그래서 쉐어드 포인터라든가를 뭐 위시로 한 어떤 스마트 포인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죠? 아토믹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락프리도 했었고, 락프리는 아직 스탠다드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무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시고, 예, 이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 과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메인 함수를 보시게 되면 뭔지 모르지만 엔드 포인트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accept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엔드 포인트 쪽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할 예정인데요. 그다음에 소켓 만드는 게 나오고 accept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간단하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여러분 뭐 보이시죠? 람다 펑션입니다. 그죠? 람다 펑션이에요. 그래서 람다 펑션이 지금 F 함수가 있고 이 F 함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 또 자체 내에서 또 호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async write에서도 보면은 여기 바로 람다 함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 안에 또 람다 함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떻게 보면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나오잖아요. F 함수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람다 함수를 앞으로 많이 쓰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그샘플은 그만두고요. 지금 어, 저장을 하고 지금 이 파워포인트는
수업 자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엔드 포인트입니다. 엔드 포인트. 예, 그래서 이 엔드 포인트는요. 여기 구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써 있습니다만 그죠? 예. 이 엔드 포인트는 IP 주소하고 프로토콜하고 포트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우리 생각납니까? 예, 뭐 소켓을 만들 때서부터 시작해 갖고 프로토콜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속 ADDR 언더바 인 타입의 구조체에다가 예, IP 주소하고 그다음에 뭐 포트 번호 같은 것도 막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난 학기에서는 굉장히 C 레벨에서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이 특히 백엔드 쪽에 요새 뭐 굉장히 구인난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예, 백엔드 쪽을 취업을 할 친구들한테는 리눅스하고 예, 윈도우즈하고 다 둘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이 엔드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통신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추상화되어 있는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예, 컴퓨터라는 것이 이렇게 외관적으로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엔드포인트 하나하고 또 다른 예,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 하나하고가 통신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C1, C2가 있으면 여기도 엔드포인트가 있고 여기도 엔드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통신하는 그런 어떤 추상화되어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에는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하고 예,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서는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그죠?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다 요새 이 아지오에서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 프로토콜은 뭐 TCP냐 UDP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IP 주소가 있고요. IP 주소도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집어넣는 방법이 지난 학기는 다양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좀 굉장히 심플하게 IP 주소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엔드 포인트는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서버 타입의 엔드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타입의 엔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엔드 포인트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종단 간에 통신하는 이런 아까 내가 객체로 설명을 하긴 하였으나 결국은 어떤 통신하는 주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예, 서버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담아져 있는 추상화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정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IP 정보, 그 다음에 프로토콜,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담겨져 있는 이 정보, 객체, 이 객체를 엔드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서버는 왜 클라이언트하고 구분을 했냐면 서버의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지만 그죠? 네트워크 카드 하나당 IP가 할당되어 있으므로 IP가 여러 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해야 될 서버의 IP 주소를 픽스 시킬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럴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습실에서 쓸 경우에는 네트워크 카드, NIC 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IP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컴퓨터는 그죠? 예, 이러니까 운영체제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IP 주소 in addr n이하고 같죠, 그죠? 예, IP 주소를 예, 그냥 운영체제에서 가져와 한다고 한다면 이 서버에서 예, 내가 서버로서 존재해야 될 어떤 인포메이션에는
IP 주소는 일단 뭐 운영체에서 갖고 오고, 그죠? 예, 포트 번호하고 프로토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맞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엔드포인트로 구성될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예, 서버에 IP 정보, 프로토콜 정보, 그다음에 포트 정보를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서버에 상대방의 IP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담겨져 있는 엔드포인트를 생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예, 이거 엔드포인트 가지고 우리는 accept를 해야 될 거고요. 예, accept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엔드포인트 가지고 뭘 할 거냐? connect를 해야겠죠. 뭐 지난 학기에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연결할 때 써먹는 정보, 이거는 연결을 수락할 때 서버는 연결 수락하는 거잖아요. 써먹는 정보들을 구성된 것이 바로 엔드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엔드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어, 예, 엔드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좀 써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작년하고 그러니까 부스트 우리가 1-75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 그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는데 좀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그래서 새롭게 저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예, 여기로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엔드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에 그 속성창에서 포함 디렉토리 가서 예,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 것 같네요. 똑같은 걸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예, 바로 여기를 예, 지정해야겠죠. 여러분 중에서 이번에 시험 보니까 이것을 아직 세팅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처음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가서 예, 게임 서버에 부스트 1.75에 스테이지에 라이브에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확인. 예,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 1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됐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좀 까먹었는데 별로 안 사용했던 거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예, IO 스트림 일단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using std cout 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좀 쓸 거거든요. std 스트링 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ger main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문제 없죠.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네, 새롭게 한번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랬을 때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뭐 언젠가는 예, 뭐 여러분들이 그 부스트 아주어뿐만 아니라 예, 뭐 여러분 뭐 누차 강조하지만 예, 그 뭐죠? MSDN,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MSDN. 그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는 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 보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영어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MSDN을 지난 학기에 한번 번역기를 돌려서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도 그렇고
팝하고도 그렇고 돌려봐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 대부분입니다. 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빠른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이트나 아니면 그 MSDN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기술을 습득하셔야 되는데 예, 영어가 안 되게 되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엔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부스트에 있는 도큐멘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부스트의 도큐멘트에서 우리는 지금 1.75가 깔려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벌써 1.76으로 튀었네요. 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1.75니까 1.75에서 좀 보겠습니다. 아조 가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가고요. 예, 이렇게 왔습니다. 자, 레퍼런스에서 그러면 엔드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엔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네트워킹 쪽에 있습니다. 네트워킹 쪽에. 그럼 여기 한번 엔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서 쭉 찾아보니까 엔드 포인트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이게 바로 ICMP 엔드 포인트가 나오네요. 그죠? ICMP.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오니까 예, TCP의 엔드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UDP의 엔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먼저 TCP의 엔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엔드 포인트. 이거는 그러니까 매뉴얼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입은 데이터 타입과 프로토콜이 있고,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로 많이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멤버 데이터이긴 한데 이게 주로 이제 객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멤버 함수 중에서 베이직 엔드 포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스트럭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스트럭트가 영어로 뭡니까? 생성자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엔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생성자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경을 전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낫나요? 예. 그래서 베이직의 엔드 포인트를 보니까 이거는 뭐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예, 다른 그 엔드 포인트의 값들을 카피하거나 그죠? 카피하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IP 어드레스하고 프로토콜하고 포트 번호를 쓰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이 그 엔드 포인트를 좀 어떻게 쫓아왔냐면은 IP 밑에 TCP 밑에 엔드 포인트로 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뭐 TCP가 있는지 예, 이걸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프로토콜을 쓰는 게 있고 여기 포트 넘버 쓰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다 오버로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 IP 어드레스를 쓰고 그 다음에 포트 넘버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세 개가 바로 예, 이건 이제 카피는 이제 복사 생성자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중인데 바로 여기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바로 뭘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서버가 써야 될 곳입니다. 서버가 써야 될 형태예요. 엔드포인트. 여기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예, 본인들의 자기 자신의 IP 주소가 예,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정할 필요 없잖아요. 즉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 써 있죠. IP 어드레스는 예, will be the any address 그러니까 in addr underbar any 그다음에 in 6 addr underbar any 이거는 이제 IP 버전 6인 것 같고요. 요게 바로 IP 버전 4죠. 그래서 in addr underbar any를 이용했을 경우에 지난 학기에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카드에서 하나인 경우에 운영체제에서 예, 그 IP 주소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 즉 IP가 여러 개인 경우에 in addr underbar any를 쓰게 되면 랜덤하게 운영체제가 지정해주는 IP로 그냥 저절로 예,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서버가 이제 엔드 포인트를 만들 때 주로 이런 형태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는 상대방의 IP, 그 상대방이 서버겠죠. 서버의 IP 주소와 그다음에 포트 넘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쓰는 형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서버가 쓰는 형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예, 그래서 베이직, 그러니까 이거 엔드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그죠? 엔드 포인트인데 여기 첫 번째가 인터넷 프로토콜이 나오고요, 두 번째 포트 넘버 나오는데 여기에 unsigned shot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예, unsigned shot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그 포트 넘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포트 넘버 필요한 거 8000번이면 8000번이 쓰시면 되지 뭐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바꾸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죠. 인터넷 프로토콜이 그 뭐야 도대체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example이 나오네요. 예, 부스트 밑에 아주어 밑에 IP 밑에 TCP 밑에 엔드 포인트에 EP를 만들면서 첫 번째 프로토콜이죠. 예, 아주어 밑에 IP 밑에 TCP 밑에 버전 4 한 다음에 이게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example입니다. 6 같은 경우에는 6. 그죠? 예, TCP의 엔드포인트와 UDP 엔드포인트를 따로따로 example 뒀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트 넘버가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어떤 타입이라고요? 얘는 IP를 집어넣는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얘는 in added underbar any 그러니까 서버에서 주로 이제 쓰는 항목이다 라는 얘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제 좀 이따 이제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엔드 포인트는 여기다가 IP 주소를 쓰는 겁니다. 그죠? IP 주소를 쓰고 포트 넘버를 쓰는 거예요. 엔드 포인트인데. 근데 IP 주소가 이게 스트링이 아니고요. 뭐예요? 어드레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3.4 이걸 쓰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건 스트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IP의 어드레스를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IP의 어드레스. 여기 IP 어드레스가 있네요. 그죠? 여기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P의 어드레스를 딱 봤습니다. IP의 어드레스를 딱 봤더니 이 IP의 어드레스에 그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그죠? IP의 어드레스에 컨스트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그 버전 4, 버전 6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from st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멤버 함수 중에서 IP의 어드레스에 from string을 쓰게 되면 이거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스트 밑에 아지오 밑에 IP 밑에 TCP 밑에 엔드 포인트 한 다음에 EP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스트 밑에 아지오 밑에 IP 밑에 어드레스 밑에 from string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2.3.4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좀 편리하긴 편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recated. 쓰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make address라고 하는 거를 쓰라고 합니다. make address 쓰래.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버전에서는 이제 from string을 주로 많이 썼는데 이 make address 쓰라고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ke address를 쭉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make address. 그래서 make address를 봤더니 여기에 make address에 바로 저게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니까 뭐죠? 스트링이죠. 스트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달라졌어요. 내가 작년에 강의할 때만 해도요. from string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from string으로 강의했는데 지금은 이걸 쓰지 말라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make 이제 어드레스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 서버와 클라이언트용의 엔드포인트를 내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끊고 3차 시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